아이고, 지금까지 거의 한 20분을 떠들었는데 방송을 안 켜고 떠들었네. 와, 지금 시간이 7시 34분인데 20분 넘게 떠든 것 같거든요, 제가. 아, 당황스럽네. 또 제가 늦게 영상을 찍었는데 그냥 찍어버려가지고 일단은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일단 요 경기는 제가 초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인디애나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디트로이트가 어쨌든 백투백이고 이게 탱킹 팀이잖아요. 지난 경기 물론 토론토 상대로 잘하긴 했으나 인디애나 분명히 만만한 전력이 아니다. 뭐 말컴 브록던이나 할리버튼, 버디힐 등 괜찮은 백코트들이 있고 분명히 근데 이 경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주력으로 찍기엔 분명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디트가 최근에 나쁘지 않고 상대가 인디애나 원정이다. 원정 인디애나 그냥 사실 반대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긴 한데 디트가 지난 경기 승리를 거뒀고 백투백에 인디애나 역시도 뭐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한창 나빴을 때처럼.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인디애나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인다. 균점 대비는 뭐 3.5를 줄지 뭐 모르겠어요. 해외는 지금 3 정도인데 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열심히 분석했는데 다 날아가고 이제 축소형으로 분석하려니까 진짜 힘이 좀 많이 쭉 빠지네요. 이 경기 같은 경우 어제보다 일단 초안에서 말씀드렸을 때보다 필라 마엔이나 오바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다만 일반선 정도는 지금 필라델피아 분위기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고 이게 어쨌든 해리스가 빠져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빠지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지금 필라 같은 경우 벤치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벤치에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조지니 양이 올라올지 아니면은 데니 그린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해리스가 만약에 GTD예요. 아직 빠진 건 아닙니다. 근데 빠지게 된다면은 분명히 뎁스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 벤치가 좋은 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험할 수는 있다. 그래도 7.5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제만큼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 언어바 같은 경우 219점에서 216.5까지 떨어진 이유는 제가 매번 분석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해리스는 필라델피아 속공을 이끌 수 있는 선수예요. 속공에 있어서 이제 피니셔 마무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빠지게 된다면 다른 선수가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속공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속공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라의 지공 비율이 좀 늘어날 수가 있다. 아니면은 속공에 대한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점이 내려가는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오바 봅니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분석했는데 경기는 일단 존 콜린스가 또 복귀할 수 있어요. 애틀란타 쪽에서 복귀할 수가 있고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 1옵션, 2옵션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지금 브래들리 빌 없고 포르징기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틀란타와 아마 플레인 토너먼트를 두고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양 팀의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의 마인드가 좀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애틀란타 조금 더 간절하고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라면 워싱턴은 애초에 에이스들 다 빠져있기 때문에 가도 떨어져요. 어차피 가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프로 가면 1옵션, 2옵션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기 때문에 양 팀이 어쨌든 경기를 대하는 그 마인드가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애틀란타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안 좋고 백투백 일정이긴 하지만 요거는 결국에는 사실 조금 일찍 만났으면 워싱턴 쪽으로 베팅할 만한 지금 사이즈예요. 사이즈인데 지금 타이밍이 어쨌든 만났으면 시즌 후반기 막판에서 순위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애틀이 잡아줄 가능성이 있다. 존 콜린스까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잡아줄 가능성이 있고 균점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4.5까지 떨어졌는데 해외 같은 경우 어쨌든 가능성 면에서는 애틀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경기 시카고 대 미러키. 어제 제가 이거 기준점 좀 너무 낮다. 아무리 못해도 5.5는 줘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5 정도인 것 같고 뭐 그레이스 난영 관련 이슈가 있죠. 지금 이 경기는 지난 경기 이제 카루소를 담가버렸던 알렌 더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카고는 많이 떨어져 있다. 들어오전에
컨디션 떨어져 있고요. 라빈 부상 달고 뛰고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약점인 벤치 타임을 시카고 공략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시카고도 벤치가 안 좋습니다. 시카고 역시도 벤치가 좋지 않고, 그런 흐름에서 지금 이렇게를 시카고가 넘기에는 어렵다. 핸디는 몇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4.5? 5.5? 5.5를 일단 하겠습니다. 좀 높긴 한데 어제보다는 좀 확실히 높지 않아요? 높은데 이 정도는 그래도 마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시카고도 이 알렌이 걸려 있다 보니까 경기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려워 보여요. 아무튼 간에 어려워 보이고, 언어바는 패스. 왜냐면 언어바보다 핸디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갈 길이 바쁘네. 시간이 토론토 대 올랜도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론토에 오지 않은 분 벤블리 다 빠지고 했는데 기준점이 8.5는 충분히 넉넉하게 찍을 수 있는 기준점인데 지금은 7이에요. 이게 몇으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7이다. 결국 이거 올랜도 역시도 펄치랑 웬카주가 지금 GTD에 떠 있잖아요. 펄치는 빠졌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제가 더 좋아 보여요. 어제 8.5에 뭐 다른 사람들 GTD 걸리고 펄치랑 웬카주 나올 때의 상황이 더 좋아 보인다. 이게 만약에 6점으로 잡히면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준점이 바뀐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제가 8.5 어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토론토 지금 8.5 받을 만한 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5는 지금 딱 적절히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잡혔어요. 6.5 정도면은 이거 좀 고민되는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잘 잡혔는데, 어쨌든 프렌 쪽을 저는 보고요. 만약에 웬카주가 빠진다 하면은 이 경기 그냥 통으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언어바 같은 경우 오바 쪽을 봤었는데 지금 GTD 걸려있는 올랜도 쪽에 웬카주가 빠진다 하면은 싹 다 패스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요. 빠르게 갈게요. 뉴올리언스 대 유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목 아프네. 하루 종일 떠드니까.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기준점이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은 넉넉하게 주면은 뉴올풀은 그냥 물 찍으면 돼요. 3.5 같은 경우는요, 역배까지 봐야 되는 상황에서 상대가 유타예요. 물론 뉴올리언스가 최근에 엄청난 기세를 올리고 있긴 한데 상대가 유타기 때문에 역배를 확실하게 좀 볼만한 여지는 없어요. CJ 맥컬럼이 아무리 똑똑한 선수예요. 이 선수는 똑똑하다 보니까 뭐 데미안 릴라드 이 득점을 많이 하고 볼을 많이 쥐는 선수가 오래 뛰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인기량과 뛰는 데 있어서 빠르게 적응을 하고, 두 선수가 초반엔 좀 겹치고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좀 잘 돌아가는 모습이 있고, 잭슨의 이제 이 4번을 돌리는 라인업 자체가 효율이 좋고 벤치도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해볼만 해요. 뉴올이 최근에 수비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타가 클러치 때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최근 경기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이거 뉴올리언스가 분명히 해볼만한 경기가 있는데, 해볼만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건 역배까지 봐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진짜 5대5 내지 55대 한 45? 6대4? 이 정도로 좀, 이 정도 느낌밖에 안 된다, 확률상으로는. 근데 어쨌든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뉴올리언스 프렌 쪽이 그나마 저는 조금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는 어제 오바 좋아 보인, 오바를 아마 물어보신 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안 분석에서 제가 불안하다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가지 말라고 228.5에서 222.5까지 6점이나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도 언더 쪽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다. 이 정도 보고요. 일곱 번째 경기,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뭐 경기인데, 지금 OKC 어제 GTD 떠있던 선수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기준점이 더 떨어졌어요. 사실 근데 이 경기는 프렌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지 마이는 조금 가기 좀 빡세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GTD 선수들이 나오면은 프렌 찍어볼만 하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미네소타 같은 경우 지금 앤서니 에도즈 빠져있고 밴더빌트 GTD, 밴더빌트까지 빠진다면 미네소타 수비 쪽에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근에 이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이거 다 빠졌어도 9.5는 잘 모르겠다. 미네소타 일반승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230점 기준 오버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길저스는 역시나 잘할 거고 오클라호마는 타운스를 막을 수 없다. 덴버 대 휴스턴,
13.5 기준점을 일단 받은 이유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덴버 같은 경우 잠재력이 있는 팀이에요. 왜냐? 좋게 말하면 득점에 있어서 잠재력이 있는 팀이고 나쁘게 말하면 기복이 심한 팀이에요. 왜냐면 요키치 같은 경우 항상 잘해줍니다. 잘해주는데 결국 요키치가 떠먹여주는 이 패스들을 선수들이 얼만큼 넣어주느냐, 벤치고 주전이고 얼만큼 받아서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덴버의 기대 득점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높았지만 이거를 푸근하게 할 수도 있는 덴버고, 이게 김점이 왜 이렇게 잡혔어? 하면서 OKC한테 때려 잡힐 때처럼 그냥 질 수도 있는 그런 팀이 덴버다. 근데 저는 어쨌든 휴스턴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흔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패작 듀오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케빈 포터 주니어와 이제 제일런 그린의 효율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13.5 정도로 준다면 휴스턴이 분명히 할 만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 233.5, 어제 제가 초반 때 이걸 말씀 못 드렸는데 깜빡하고, 오바 괜찮아 보이는 경기인데 239.5까지 올랐어요. 해외 같은 경우. 그래도 오바 봅니다. 오늘 경기 어느 쪽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걸로 보이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경기. 빨리 끝났네요. 그래도 그래도 분석 열심히 했는데 디테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날아간 게 좀 아쉽네요. 그 시간도 좀 늦었고. 어쨌든 마지막 경기인데, 이 경기는 결국에 피닉스 같은 경우 지금 해결사 데빈 부커랑 크리스 폴이 빠졌잖아요. 항상 피닉스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4쿼터만 되면 저 두 선수가 그냥 다 뭐든지 다 해결해 줬거든요. 우리가 지고 있던 뭐하든 그냥 둘이서 다 해결해 줬어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뉴욕 같은 경우는 초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전반 1쿼터 2쿼터 때 이상하게 던지면 잘 들어가고 이상하게 공격도 잘 풀리고 그런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3쿼터만 되면은 쭉 떨어진다. 이상하리만큼. 근데 만약에 오늘 어쨌든 뉴욕도 최근에 이제 알제 바렛이나 줄리어스 랜들 나쁘지 않아요. 프론트 코트진이 나쁘지 않고 한 상황이어서, 만약에 뉴욕이 초반에 또 지난 필라델피아 상대했던 것처럼 초반에 치고 나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후반에 어쨌든 뉴욕이 자멸할 만한 그건 있긴 한데, 피닉스가 데빈 부커랑 크리스 폴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막판에 이제 후반에 클러치로 접어들었을 때, 만약에 점수가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6.5로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라인업이 약하진 않거든요, 피닉스에. 근데 그동안 의지해왔던 이 데빈 부커랑 크리스 폴이 없는 상황에서의 피닉스가 만약에 리드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뉴욕도 지금 너무 오랫동안 못 이겼거든요. 더군다나 만약에 뉴욕이 오늘 리드를 한다면 대열을 낚을 수 있는, 어쨌든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고, 좀 더 평소보다 힘을 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초반에 뉴욕이 앞서가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피닉스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부커랑 폴이 빠진 상황에서 피닉스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는 6.5 그렇게 낮지 않잖아요. 이 기준점에 있어서는 저는 풀앤승을 보고요. 어노바는 어제 오바를 봤었는데 기준점이 좀 떨어졌네요. 뭐 여전히 오바를 보긴 봅니다. 근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 정도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따 저녁에 라방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